유일하는 국내 탑5 안에 드는 제약기업이자 친일기업, 정경유착, 가족경영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유한양행을 창업한 인물로 원래 그의 이름은 유일형이었는데 어릴 적 유학을 떠난 미국에서 영어 이름이 일행누로 표기됐고 그의 이름이 널 목에 매달아 죽일 거야 라는 의미인 wilheng유와 발음이 비슷하여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되자 발음하기도 좋고 한민족이라는 깊은 뜻도 가진 유일한으로 자신의 이름을 개명했다 합니다. 그의 사업 기질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1927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는 중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만두에 들어가는 숙주나물이 금방 상해버려 힘들어하는 사장님을 보곤 숙주나물 유통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당시 미국에서 유행이었던 통조림 형식을 응용하여 숙주나물 통조림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후 라초이 식품이라는 회사를 설립 27이라는 나이에 그는 3억이라는 돈을 벌게 되면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최고 시설을 자랑하던 조선호텔의 하루 숙박료가 45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무시하고 2021년인 현재도 27에 3억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숙주나물 사업이 가내수공업에서 기업급으로 성장하게 되자 미국에서 원재료 녹두를 구하는 게 힘들어진 그는 녹두를 수입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돌면서 겸사겸사 자신의 조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신의 일제강점기로 일본인이 만든 학교에서 한국 아이들이 일본인으로 교화되는 모습이나 무엇보다 의약품이 부족해 흔한 폐결핵조차 치료하지 못하는 한국의 보건 환경을 보면서 잘나가던 숙주나물 사업을 포기하고 귀국을 결정하게 되죠. 참고로 이때 버드나무처럼 민족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큰 그늘이 되라는 의미에서 버들표 목각품을 귀국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지금의 유한양행의 로고가 되기도 합니다. 유한양행은 제약기업이지만 염료를 수입하여 팔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으로 불릴 정도로 흰색을 좋아했고 실제로 흰옷만 입다 보니 옷을 때가 빨리 타 자주 세탁을 해야 해서 인력이 곧 경쟁력이라고 생각한 그는 빨래하는 시간을 경제적 손실로 생각 사람들이 색깔 옷을 입는다면 세탁할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고도 싶어 제약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염료 수입을 결정하게 됐다 합니다. 1933년 수입 의약품에만 의존하는 게 국민 건강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유일한은 직접 의약품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안티프라민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안티프라민이 동상이나 근육통에 효과가 좋다는 이미지가 생기자 가정상비약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에 안티프라민만큼은 각 가정에 한 개씩 쟁여놓는 안티프라민 붐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기업은 개인이 것이 아니라 사회와 직원의 것이다 라고 밝힌 그는 1936년 50원짜리 주식을 만개 발행하여 일부러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유일한 개인 소유였던 유한양행을 주식회사로 탈바꿈시키게 되는데 지금 보면 그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직원들에게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스톡옵션과 비슷한 발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일한은 일제감정기 시절 독립운동단체 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진주만 폭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의 나이 50에 일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국 CIA에서 준비했던 넵코 프로젝트의 특수공작원으로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직접적으로 독립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담으로 유일한은 이를 죽을 때까지 가족에게도 비밀로 했다고 하며 그가 사망하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CIA 1급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넵코 작전에서 활동한 암호명 A씨가 유일한이었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이를 통해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일한은 기업가였지만 교육자라는 타이틀을 더 좋아했다 합니다. 실제로 그의 어록에 따르면 국가, 교육, 기업, 가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매우 어렵지만 나는 국가, 교육, 기업, 가정 순이다 라며 기업보다 교육이 중요함을 밝혔고 실제로 그는 유한대학교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은 대학까지 공부시켜줬으니 앞으로 스스로 먹고 살으라며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교육재단에 기부했는데 심지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된 주식도 연구 교육을 위한 활동에만 쓰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그가 교육에 유별나게 집착했던 이유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리가 늘 억압받고 산 것 같다며 국력을 키우기 위해선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그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존재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합니다. 유한양행은 1968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유한양행을 담당했던 김만태 세무감찰팀장은 20일 정도 조사를 해봤는데 탈세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해 무슨 이런 기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놀랐던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재밌는 썰이 하나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없다는 걸 전해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상을 줘야 마땅하지 않냐 라며 그로 인해 유일한은 모범 납세자에게만 주어지는 동탑산업훈장을 받게 됐다는 썰이라고 합니다. 1969년 유일한은 은퇴하며 경영권을 자신의 아들이 아닌 회사 임원에게 승계하면서 사실상 전문 경영인 제도를 실시한 첫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번외로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승계해도 조직 속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파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는 회사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당시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던 아들을 해고했는데 이로써 기업의 소유와 경영권 분리를 넘어 유일한과 그의 가족은 기업의 경영권을 갖고 있지도
소유하지도 않게 됩니다. 1936년 부천에 세운 제약공장을 통해 경기도 부천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기업인으로는 최초로 그 이름을 딴 도로가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부천시는 경인고속국도의 부천 구간 6km를 유일한로라는 별칭을 부르고 있으며 부천중앙공원에는 그의 동상을 세워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합니다.